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중성점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삼상에서 Y 결선을 그려놓고 이 점을 우리는 중성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접지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는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뭐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라든가 과도한 정도를 증진한다라든가 또는 인체 감전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목적도 추가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접지 목적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송전 용량을 증가하는 것은 이 중성점 접지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중성점 비접지 방식에 이용되는 송전선은 비접지 방식은 접지를 하지 않은 거죠. 이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저전압 단거리 선로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20kV 정도의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비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비접지식 송전선로에 있어 일선 지락 고정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를 대지다라고 보면 비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델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분명히 C, 충전 용량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지락 전류는 어디로 흐르겠어요? 이 C를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락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전류가 된다. 왜? 지락 전류가 C,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정상의 영상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죠. 고전압 송전 방식으로 주로 채택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저전압 단거리에 사용된다고 했죠. 잘못된 거고 단거리에 적합하다야 되겠죠. VV 결선이 가능하다. 이 비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델타 결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결선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4번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델타 결선에 3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1선이 지락하는 경우에 건전상 전위 상승은 지락전의 몇 배가 되겠는가? 1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위 상승은 이론상은 루트 3배입니다. 근데 최대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6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6.6kV 60Hz 삼상 3선식 비접지식에서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일 때 일선 지락 시 고장 전류의 범위로 옳은 것은 지락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 전류 IG다라고 하는 것은 3 오메가 C2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오메가 C2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3 곱하기 2파이 주파수는 60Hz예요. 60 곱하기 C 값이 0.005 마이크로니까 10의 6승이고요. 거리가 10km니까 10 되겠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값이죠. 루트 3분의 6600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그 값이 0.215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락전류 IG다라고 하는 것은 1암페어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지락전류 IG가 3오메가-C2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송전계통에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직접 접지다 이런 얘기죠.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고장전류가 최대가 되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고장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가 된다고요.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Y결선에 여기를 직접 접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임피던스가 거의 0인 상태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이 되면 이 지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죠. 그래서 고장 전류의 크기 억제와는 관계가 없겠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이상전압 발생이 방지가 되고요.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보가 되고 전원랩에 경감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송전계통에서 일선지락사고 시 인접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큰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요 지락전류 IG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통신선이 지나가게 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다. 그쵸? 크다. 직접 접지가 가장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게 됩니다. 9번 문제.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고 신뢰도가 높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잔전원 변압기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빠요. 직접 접지 방식은 가장 나쁘다. 그래서 안정도가 높다가 아니라 과도 안정도가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최저가 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도 안정도 나빠요. 그죠? 단절연 가능합니다. 일선지락사고 시 전위 상승 거의 하지 않아요. 그죠? 건전상 전위 상승이 거의 없다. 일선지락 전류가 뭐예요? 커서 차단기에 차단할 횟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선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의 능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유효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유효 접지는 일선지락사고 시 건전선 대지 전위가 상규 대지 전위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 값을 조절한 접지 방식이고 이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저항 접지 방식 중 고저항 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저항의 값은, 그러니까 저항의 범위는 얼마냐? 그래서 100에서 1000옴 정도가 고저항 접지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전격 전압 6600V Y계선 3상 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이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몇 옴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회로로 그려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대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를 직접 접지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폐회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전압은 얼마예요? 2죠. 2. 자, 그럼 여기에서 지락 전류 IG는 R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저항 R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R은 IG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IG를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이건 뭐예요? 대지전압이잖아요. 선간전압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값. 요 값이 선간전압이잖아요. 6600. 6600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값. 66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38 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동일 송전선로에 있어 일선지락의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지락 전류가 가장 적죠. 그래서 4번 되겠네요. 15번 문제. 소호 리액터 송전 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턴스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지락 전류는 소멸이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마찬가지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로가 있고요. 여기에 대지가 있다라고 보면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얘와 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중성점에는 소호 리액터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얘는 오메가 L이 될 거고 여기는 C 뭐 3C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3C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C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지락이 발생하면 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얘와 얘가 어떤 연결? 병렬 연결되는 거죠. 병렬 연결. 그때 L과 C의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이 IG 값이 0이 되게 하는 방식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답은 병렬 공진이 됩니다. 16번 문제. 송전선로에서 단선고장 시 이상전압이 가장 큰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됩니다. 단선 사고가 나면 오메가 L과 3 오메가 C분의 1이 직렬 공진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3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지락전류가 가장 적죠.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전자유도장애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고장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지락사고 시에도 송전이 계속 가능합니다. 선택지락개전기 동작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3상 1회선 송전선로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오메가 L은 뭐와 같습니까? 얘가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답은 3선 1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3선 1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19번 문제.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용 소호 리액터의 인덕턴스 L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얘를 L에 관할 쓰면 L은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될 것이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에 2 파이 F의 제곱 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3상 3선식 소호 리액터의 접지 방식에서 1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C, 상전압이라고 주어졌어요. 상전압이 E, 주파수를 F라고 하면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얘 용량과 얘 용량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 용량을 보게 되면 얘는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IC. 그쵸? 여기에 걸리는 전압 E. 이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Q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3, 2에 IC는 충전 전류는 뭐예요? 오메가 C2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3, 오메가 C 2 제곱이 되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얘는 6 파이 FC 2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 단위가 뭐예요? 볼트 암페어. 그럼 킬로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 선례의 길이가 50km인 66kV 60Hz 삼상 3톤식 1회선 송전선로의 일선단 대지정전 용량이 0.0058 마이크로패러드이다. 이때 소리액터의 용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10%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얘는 상전압, 대지전압 기준이죠. 대지전압 기준이에요. 그럼 얘를 선간전압 기준으로 쓰면 요거는 3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 FC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파이 FC V제곱.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파이 주파수 60 곱하기 C값이 0.0058 0.00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거리가 50km니까 50 될 거고 전압은 66kV네요. 66kV니까 하나 둘 셋에 제곱 되겠죠. 킬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524 kVA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 그쵸? 여기다가 여유율 뺐네요. 1.1 곱해주셔야 되겠다. 여유율. 소리액터의 용량은 10%의 여유를 준다라고 있기 때문에 여유율 1.1을 곱하셔야지 52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쌍의 대지정전 용량을 0.4 마이크로패러드, 주파수 60인 삼상 송전선이 있다. 이때 소 리액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소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 값은 약 얼마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오메가 L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대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오메가 L은 3 곱하기 2 파이 F 주파수는 60이고요. C 값은 0.4 이렇게 나오네요. 0.4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약 2210ohm이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소리액터의 접지 계통에서 리액턴스의 탭을 완전 공진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여기에서 원래는 오메가 L이랑 3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 공진인 거죠. 근데 얘가 완전히 같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얘가 완전 공진이 되게 되면 단선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한 병렬 공진을 하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에 의한 즉 단선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완전히 같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소리액터의 탭이 공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합조도라고 한다. 이때 합조도가 정의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합조도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쓰면 IC분의 I-IC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큰 것을 우리는 합조도 정 또는 과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보상 또는 정.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분자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 L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L분의 V 또는 E라고 적을까요? 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IC는 뭐예요? 오메가 C 2죠. 3 오메가 C 2. 얘가 어떻게 되나요? 0보다 크면 과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2를 없애게 되면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을 때 얘가 합조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으면 합조도 정 또는 얘를 과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사용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적당한 것은 뭐예요? 과보상한다 이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한 쌍의 대지 정전 용량 C 주파수 F인 3상 송전선의 소리액터 공진 탭의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오메가 L이랑 뭐가 같아야 돼요? 3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 뭐도 있어요. 변압기의 리액턴스도 있잖아요. 변압기에 뭐도 있다고요? 리액턴스, 코일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당 얘는 뭐예요? 3분의 XT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XT가 3 오메가 C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로부터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가 된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장애로 옳은 것은 정전 용량에 의한 것을 우리는 정전 유도 장애다라고 하고 인덕턴스에 의한 것은 전자 유도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전 유도 장애 및 전자 유도 장애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을 E, 통신선의 B, 대지 정전 용량은 CB, AB 사이를 상호 정전 용량 CAB라고 하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은 얼마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되면 여기는 전력선이고요. 여기는 통신선이고 여기를 대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을 문제에서 CB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을 CA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선과 대지 간의 전압을 E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CB에 걸리는 전압이 뭐냐 이거죠. 얘가 ES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ES는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CAB 더하기 CB 분의 뭐예요? C에서는 남의 거 CAB 곱하기 전체 전압 E가 되겠다.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보면 3상 송전선로의 각 쌍의 대지 정전 용량이 CA, CB, CC라고 할 때 중성점 비접지식 중성점 대지 간의 전압은 얼마인가? 즉 뭐야? 중성점 잔류 전압이 얼마이냐 이거죠. 중성점 잔류 전압 E에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분의 CA, CB, CC분의 CA, CA 마이너스 CB, CB, CB 마이너스 CC, CC, CC 마이너스 CA가 되고 전체 전압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 이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29번은 중성점 잔류 전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전력선과 통신선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장애는 우린 전자 유도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31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 유도 장애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 유도 장애에 의한 유도 전압 EM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M L 여기는 원래 A 더하기 IP 더하기 IC예요. 그쵸? 근데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죠? 3 I 제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유도 장애를 발생하는 것은 무슨 전류? 영상 전류다. 답은 1번의 영상 전류가 흘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 통신선의 차폐 개수를 구하는 관계식은 단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차폐선의 임피던스가 있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차폐 개수 K다. 보통은 차폐 개수를 람다 이렇게 쓰잖아요. 차폐 개수는 1 마이너스,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차폐선의 임피던스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임피던스를 곱한 것이 모에 들어가요. G33, G12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분자에는 전력선과 차폐선, 그리고 차폐선과 통신선 간의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G31, G23 이렇게 돼요. 이게 차폐 개수예요.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폐선은 통신선에 근접해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G31이나 G12가 거의 같잖아요. 그죠? 통신선 근처에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G31이나 G12가 같단 말이에요. G31이랑 G12가 거의 같다고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1-G33분의 G23가 돼요. 그래서 1-G33분의 G23가 된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 유도장애 방지 대책으로 차폐선을 이용하면 유도전압을 몇 % 정도 줄일 수 있는가? 차폐선을 설치하면 30에서 50% 정도의 차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4번 문제. 66kV 60Hz 삼상 1회선 송전선이 통신선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다. 송전선의 일선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가 80A일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전압은 얼마인가? 이때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 같은 크기로 하고 상호 인덕턴스는 0.05 mA/km이고 병행 길이는 40km이다. 그러니까 전자 유도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전자 유도전압 EM은 오메가 M L 3I0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오메가는 2 파이 주파수는 60 곱하기 M 상호 인덕턴스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니까 거리는 병행 길이인 거죠. 병행 길이가 40이에요. 곱하기 3I0 3 곱하기 영상전류 80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약 181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 전력선 측 대책으로 틀린 것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 보면 상호 거리를 크게 하여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연가를 하여 서로 종수를 평형으로 한다.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렇죠? 통신선과 직각 교체한다. 즉 이건 뭐예요? 병행 길이를 짧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장회선을 고속 차단 및 차폐선을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저항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락 전류를 작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송전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속 차단 방식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고장을 제거해서 전자유도 전압을 감소시키겠다는 얘기고 중성점의 전압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중성점 잔류 전압을 높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성점 잔류 전압을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번 문제. 전력계통의 안정도에는 외란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송전선로의 고장, 발전기의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한 전력계통의 동기운전이 가능 여부로 판정되는 안정도는, 우리가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가 있다고 했죠. 이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한 것은 과도 안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발전기가 탈락이 됐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의 안정도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을 경우 안전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능력은 우리는 정태 안정도다라고 하죠. 정태 안정도. 2번 되겠네요. 38번 문제.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정도 향상 대책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증진하는 방법 크게 네 가지예요. 그죠?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전압 변동률을 감소한다. 계통에 주는 충격을 감소한다. 고장 발생 시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통에 주는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서 고속 차단 제폐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동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계통을 연기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겠다. 그렇죠? 그럼 직렬 콘덴서라든가 중간 개폐소라든가 고속 차단 제폐로 방식을 사용할 때는 안정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역률 개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계통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은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고속도 제폐로 차단기를 사용한다, 고속도 AVR을 채용한다. AVR은 자동전압 조정기죠. 그러니까 전압을 안정화시켜서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는 얘기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과는 직접 접지 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L 값을, 즉 XL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변압기도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L 감소 C 증가예요. L 값이 뭐예요? 감소가 되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도 향상 대책 중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건 맞아요. 그죠? 4번, 계통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통 연계를 하면 안정도는 향상이 돼요. 하지만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